자, 저희가 이제 보그 사이트 구성을 이제 해볼 건데요. 이게 원본 사이트를 제가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 포매팅이 지금 계속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포맷으로 약간 잡지처럼 보이게 한 거지. 네, 실제 잡지 회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웹진 자체를 잡지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은 이렇게 상단 메뉴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단에 하나의 영역, 그 다음에 세 개, 하나, 셋, 하나, 셋, 셋,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변화를 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구성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만들 건데, 요 지금 버전 3는 등장 액션을 저희가 원본 제네럴 사이트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 유지까지 적용이 돼 있어요. 원본에 보시면 얘네들도 비율 유지가 돼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비율로 줄어들죠? 네, 비율로 줄어들어요. 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글씨 크기 같은 거는 조절은 그다지 안 했어. 이렇게 보시면 비율로 줄긴 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조절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조절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얘네들도 저기까지 가는 거지. 뚝뚝뚝 가다가 모바일형으로 툭 바뀌죠. 네, 이렇게 모바일형으로. 우리도 모바일형으로 툭 바뀌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툭 모바일형으로. 네, 모바일형으로 바뀐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서브 페이지까지 쭉 들어가는 구성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을 어떻게 잡아볼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여기 PDF에 보면은요, 여기 상단 영역부터 쭉 한번 볼까요? 상단 영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상단 영역은 겉박스, 속박스로 내가 이중 박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끝까지 가는 박스가 있고 1300에 네, 맥스 위드스를 1300 그래가지고 높이 값이 206에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마영호에서 가운데 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내용들은 SNS 메뉴, 사이드 메뉴, 메인 로고, GMB 메뉴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 영역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1번. 그리고 이제 밑에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메인 컨텐츠 영역이에요, 사실은요. 지금 여기는 박스 하나씩만 그냥 구성으로 내가 써놨는데 네, 이거 자체가 컨텐츠 영역에 들어가 있는 애들. 그래서 색깔이 똑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잘 보시면 상단 영역은 끝까지 흰색이고요. 컨텐츠 영역은 여기가 연한 회색이 칠해져 있어요. 이 부분. 쭉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연한 회색이 되어 있고 이건 실제 원본 사이트고요. 네. 그리고 하단 영역은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색깔이 뭐 여기까지 먹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분리를 할 거고요. 하단 영역은. 네. 그래서 그렇게 쌓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은 그 사실 박스를 3개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박스가 있는데 3등분으로 만들고 이 안에 박스가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지. 이 가운데 박스 안에 이런 구성으로. 그래서 헤더 여기가 메인 태그를 쓸 거고 여기가 부터 네, 부터가 여기 사용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림을 지금 그 자기 거 만드실 때 그려가지고 구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놓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HTML 놓으면 되는 거야? HTML 구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 페이지도 안 만들었거든. 이제 페이지 만들게요. 갑자기 만들어서 갑자기 페이지가 막 생성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사이트라는 데가 있죠. 사이트. 여기에 인덱스 페이지가 없죠. 인덱스 페이지 만들게요. 오른쪽 버튼. 새 파일. 인덱스. index.html이라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느낌표 하나 하시고 기본 넣기를 하나 해주시고 갑자기 보고가 시작이 되고 있죠?
여기 상단부터 조금 신경 써서 K어 코리아 문자를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코딩할 거고요. 메타 태그 중에 가운데 태그는 엣지,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컨시 K. 그다음 뷰포트는 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립션 약간 사이트 설명 같은 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보그 사이트 가서 메타 태그를 한번 찾아볼게요. 메타 태그. 뭐 많이 넣을 건 아니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정도만 한번 집어넣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그 사이트에 컨트롤 U, 너를 알고 싶어? 컨트롤 U. 소스가 나오죠? 컨트롤 U 하면. 네, 여기에 되게 태그가 많은데 자동 줄바꿈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 태그 되게 많죠? 네, 그럼 여기 메타 태그 있죠? 여기 보면 뷰포트도 집어넣고 얘네들들, 그죠? 그리고 보그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이걸 달아줬네요. 보그 코리아. 보그 코리아. 우리도 보그 코리아라고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타이틀. 여기는 보그 코리아라고 하고. 우리는 근데 약간 구별되게 보그 코리아 2022 이렇게 연도를 뒤에다 써줄게요. 네. 2022라고 쓰고, 그 다음 여기에 뭘 지금 보려고 왔냐면, 메타 태그에 디스크립션이라고 이렇게 설명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거. 메타 네임 디스크립션 설명. 이게 사이트 검색할 때 특히 구글에서는 이 구글링 할 구글이 이게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이 디스크립션을 중심으로 해서 수집을 한다고 얘네들이 이미 발표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디스크립션에 신경을 써서 넣어줘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메타 네임 디스크립션 이거 하나만 넣읍시다. 메타 디스크립션. 혹시 디스크립션이 안 찾아지면 톡에다 넣을 테니 보세요. 네, 이거에 메타 네임 디스크립션. 네,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메타 태그니까 쥐포트 뭐 위에 넣어도 되고 아래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넣을까요? RG 네, 줄바꿈 한번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컬렉션부터 스타일, 쇼핑, 뷰티, 라이프 스타일, 셀러브리티까지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 소개라고 하는 거 설명이 들어가 있죠. 네, 초반 파일을 아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단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각 사이트에 보면 그 사이트에 뭐 유튜브는 유튜브 조그만 아이콘 나오고 여기 보면은 깃허브는 깃허브 조그만 아이콘 나오잖아요. 이게 쇼컷 넣어주는 애가 있어요. 메타 태그 형식에. 그래서 링크 형식의 링크 REL. 네. 그래서 요것도 거기 지금 소스 보기에 보시면 보여요. 여기 보면은 보그 코리아 쇼컷 여기 그 X 아이콘 이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지 X 아이콘 X 다시 아이콘 그리고 앞에 링크 REL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링크 REL 쇼컷 띄고 아이콘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조그맣게 들어가는 걸 네, 그거를 파비콘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네, 파비콘을 여기다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링크 아리엘 쇼컷 아이콘 요것도 집어넣어 볼게요. 요거예요. 링크 아리엘 쇼컷 아이콘. 근데 실제로 이 이미지는 내가 지금 우리 이미지 폴더에 있거든요. 네, 그걸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넣어놓고 경로만 우리 로컬에 있는 걸로 바꿀게요. 여기다 붙입니다.
링크 REL 타이틀 밑에 넣을까? 이렇게 링크 REL 요건 뭐라고? 바비콘 즉 탭 메뉴 출력 아이콘 그게 바로 숏컷 아이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로컬 이미지가 있어요. 저희가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땡 슬래시 이미지스 밑에 그죠? 아이콘이라고 넣으시면 이 이미지가 V라고 나오는 그 보그 이미지예요. 그 조그만 이미지. 그리고 이것도 별도로 뭐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뭐 필요하시면 바비콘 만들기 뭐 이런 걸로 검색해 보면 나오긴 합니다. 뭐 요즘은 뭐 워낙 그런 거 찾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귀찮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어쨌든 이렇게 넣으시면 나오는지 확인해봐. 이거 띄운 적이 없나 우리? 아, 띄우면 나와. Alt L. 이렇게 하시면 상단에 보그 코리아 여기 나오잖아요. 네. 보그 코리아 2022. 우리는 2022라고 쓴 게 좀 다른 거고. 나오시죠? 네. 요거 탭 메뉴 출력 아이콘까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HTML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한 얘기였는데요. 영역은 세 가지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제가 1번 상단 영역, 상단 영역, 메인 영역, 하단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게요. 2번 메인 영역, 3번 하단 영역.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 그리고 박스는 이중 박스 구조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div 태그인데 아예 저거를 클래스를 id 이런 걸 미리 만들게요. 샵, 탑, 샵, 탑 밑에 헤더 태그를 사용한 점 탑 그리고 가운데 오게 하는 속박스니까 점 .ibx까지 같이 적용을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샵탑이니까 div 그냥 일반 박스를 겉박스로 써주고 속에 있는 박스는 시멘틱 태그를 사용한 네, 의미 있는 태그를 사용해서 헤더, 머리 부분이라는 태그를 써가지고 내부 속박스를 구성을 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반대로 쓰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컨텐츠가 집중되는 부분에 시멘틱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항상. 헤더, 탑, ibx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상단 영역. 자, 지금 레이아웃을 잡아보고 있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 메인 영역. 메인 영역 가볼게요. 메인 영역은요, 컨텐츠가 들어가니까 컨트라는 이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샵 컨트라는 거 밑에 점 컨트가 들어가는데 점 컨트는 메인 태그를 사용해서 점 컨트를 사용하고요. 그죠? 그리고 점 ibx를 쓰시고 이러면 되겠죠? 네. 샵 컨트 바로 밑에 메인 태그를 사용한 클래스 컨트와 클래스 ibx를 사용한다. 미리 보기 나오죠? emit abbreviation. 네, emit으로 줄여쓰기. 오케이? 네, 뭐 하단 영역까지 일단 잡아놓고 메인 영역의 안에 이제 쭉 나눠지는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또 쭉 집어넣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하단 영역까지 넣어보겠습니다. 하단 영역은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하단 영역이라고 해서 일단 샵 인포 밑에 있는 부터를 사용한 점 인포와 그죠? 점 ibx
가운데 오는 중앙 속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푸터가 만들어지겠죠. 네. 푸터. 네. 자, 네. 여기까지 세 영역을 나눠놓고 이제 메인 영역을 좀 구체적으로 쭉 박스를 좀 쳐볼게요. 네. 네, 여기에 보면요. 스타일이 두 가지예요. 여기 설계도로 한번 볼게요. 설계도로 가봅시다. 설계도 이거죠? 네, 설계도에 보면은 컨텐츠 영역에 보면요. 컨텐츠 영역 공통 겉박스가 있고 속박스가 있는데 속박스는 1300에 예, 요거는 이제 메인 태그에서 해결할 거고 이 안에 가로 세로 비율이 좀 틀려요. 가로 세로 비율이 좀 틀린데 일단 높이 값이 724 하나짜리가 여기 보면 하나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고 하나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짜리 세 개짜리가 틀려요. 세로 길이가 1300일 때 높이 값이 틀려요. 얘는 724 얘는 650 다 재보면 724 650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변함이 없나? 한번 재볼까? 우리 네, 여기 높이 값을 한번 재볼게요. 724. 뭐 여기 소수점 나오는 거는 뭐 계산상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실제로 픽셀이 저렇게 소수로 나눠지진 않잖아. 724 높이가 649 뭐라고 그랬지? 724 650 650으로 봐야 돼. 650 네, 700 724 6 650 724 650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세 개로 나눠진 거는 높이 값이 조금 다릅니다. 650 여기 650 잡히네. 네. 그리고 하단 영역 따로 있죠. 이거 보세요. 따로 있죠. 그리고 여기는 옆에가 하나로 싸져 있죠. 이거 보세요. 선택해봐도 알 수 있어요. 바깥쪽에 가면 얘를 전부 싸고 있는 애가 잡히거든요. 예. 그리고 가운데 오는 애가 있죠. 이렇게 보세요. 가운데 오는 애가 있죠. 근데 얘네도 내가 잡는 구조랑 같지 않아요. 제가 잡는 구조는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가장 심플한 형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를 직접 태그나 이런 것들을 구조를 그대로 갖다 쓰시려고 그러면 망해요. 걔네들은 그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속박스를 10개나 만들었나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분석을 통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박스 양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체계를 만들 때. 근데 여튼 뭐 여기 옆에 싸는 애가 있고 안에 들어가는 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얘네 세 개를 또 싸는 박스가 별도로 또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볼게요. 스타일이 하나짜리, 세 개짜리를 두 가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두 가지로 줄 거야. 그래서 클래스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스타일, 첫 번째 스타일, 두 번째 스타일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깐 이건 닫고 네, 여기로 다시 왔어요. 하단에는 지금 속박스까지 만들었고 이제 메인 영역 있는 쪽에다가 우리가 다시 박스를 여러 개 구성을 어떻게 해볼 것인지 보시면 메인 안에 이제 박스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형 1 그죠? 유형 1 컨텐츠 박스 박스 1 컨텐츠 박스 첫 번째 컨텐츠 박스는 유형 1이고요. 그 다음 거는 유형 2가 되겠지. 얘를 카피해서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유형 2 컨텐츠 박스 2 이건 두 번째 컨텐츠 박스란 소리예요. 뒤에 번호. 그러면 지금 이게 반복되잖아.
이 두 개를 Alt Shift해서 이렇게 내리면 유형 1 컨텐츠 박스 이거 1, 2, 3, 4로 내려가고 컨텐츠 박스는 1, 2, 3, 4로 내려가고 유형은 1, 2, 1, 2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짜리 박스, 세 개짜리 박스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실제로 가서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1, 2, 1, 2, 1, 2, 2. 그지? 1, 2, 1, 2, 1, 2, 2네. 그거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1, 2, 1, 2, 1, 2, 2. 그러면 1, 2, 1, 2, 1, 2 다시 내리고 5번, 6번 박스 개수인 거죠? 컨텐츠 박스 개수인 거예요, 이거. 이 번호는. 1, 2, 2니까 한 번 더. 7번까지 오네. 유형 2예요, 밑에 거는. 그래서 7번 이렇게 오는 거지. 컨텐츠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 그러면 이제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박스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PT 유형을 만들고 파티션이니까 제가 PT라고 쓸 거예요. 여기 우리 그 공통 클래스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코어.css를 좀 열어보실래요? 네, 코어.css를 열어보세요. 내가 클래스명 체계를 이렇게 잡겠다라고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말을 해 놓은 게 있어요. IBX는 인사이드 박스, 속박스를 내가 IBX라고 이름 지을 거고 여러분들도 자기가 이름 지을 때 그 이름을 지은 클래스는 뭘 나타내는지를 이렇게 서머리, 요약적으로 좀 써놓으시면은 본인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율 유지 박스를 쓰겠다 그러면 RBX라는 걸 쓰고 레이쇼 박스 그리고 레이쇼 박스 안에 속박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RBX-in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FBX는 플렉스 박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플렉스 박스일 경우에는 FBX를 쓴다. 이름을. 그리고 파트 1과 파트 2로 내가 나눠가지고 박스를 부분 박스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인 PT1, PT2로 이렇게 나눠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는 박스는 CBX라고 이름 짓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관련된 속성은 BGI라고 제가 클래스명을 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7개의 분류 정도가 되겠네요. 공통 클래스를 만들 게 7개 정도가 됩니다. 네,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이제? 네, 그래서 이 분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에 있는 박스들을. 그러면 샘플을 잘 만들어서 하면 돼요. 한꺼번에 물론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유형 1과 2로 나눠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니까 유형 1만 한번 여기다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섹션을 만듭니다. 섹션. 네, 섹션이라는 태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요 유형 하나하나를 섹션이라는 태그로 난 구성을 하려고 지금 섹션하는 거예요. 섹션인데 클래스가 PT1이라고 만들 거고요. PT1. 그런데 얘는 그 비율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만들다가 갑자기 가서 좀 뭐 하나만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비율을 유지해요. 박스가 이렇게 줄이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줄어들어요. 밑에 있는 세 개도 마찬가지예요. 원본을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보고 원본 사이트.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율 유지도 돼야 되네? 맞아요. 그래서 비율 유지도 돼야 되니까 파트 1의 특징을 가지면서 비율 유지인 레이쇼 박스인 RBX도 먹게 할게요. 네. 그럼 RBX가 있으면 안에 RBXin이라는 애가 필요하거든요. 그 안에 클래스 RBXin 속박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레이쇼 박스, 비율 유지 박스는 패딩 탑을 밀어주기 때문에 안에 앱솔루트인 완벽하게 밀착하는 속박스가 필요하다라고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RBX 밑에 RBXin. 필요하다면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실제로 컨텐츠가 들어가는 박스를 내가 CBX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박스 유형 1은요. 지금 뭐라 그러지? CBX가 여기 하나, 박스가 딱 하나 들어가지.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조예요. 네.
지금 유형 1 컨텐츠 박스는 여기 안에 이제 실제 컨텐츠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유형 2는 얘랑 비슷하겠죠? 복사하시고 다른 점만 내가 집어내 볼게요. 유형 2에다가 얘를 붙여놓습니다. 유형 2는요, 이제 PT2라고 쓰시면 되겠죠. 유형 2 박스니까 PT2, 파트 2, 두 번째 파트 박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RBX 얘도 비율 유지를 해야 되니까 RB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BX인 필요하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 CBX가 3개 만들어지거든요. 얘는요. 그죠? 그럼 얘는 옆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그지? 옆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얘는 FBX, 플렉스박스라고요. 그래서 FBX라는 특징을 가진다면 플렉스박스 설정을 줄 수 있도록 FBX를 주고 그 밑에 있는 CBX들이 FBX 밑에서 말을 듣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설정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클래스를 통한 체계화 작업이라는 거는요. 지금 요 세팅을 잘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기 거를 만드실 때. 회사 가면 요거보다 10배, 최소 10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최소. 10분의 1이야. 요 정도만 체계 잡은 거예요. 굉장히 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화된 거에서 잘 맥을 파악을 하시면 돼요. 회사 가서 왜 그 학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확 들어와 있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할 수 있게끔 나는 그걸 여러분한테 해주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서 구분할 수 있게. 네. 지금 이 정도면 구분이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뭐 CSS는 아무것도 돼 있진 않지만 일단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졌잖아요. 그럼 유형 1만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유형 1만 복사. 그러면 유형 1에 해당되는 애한테만 똑같이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죠? 얘를. 유형 1에 해당되는 거. 박스 CBX가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컨텐츠 박스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유형 1이라고 되어 있는 옆에만 클래스 클릭을 해주세요. 두 개만 더 하면 되네. Alt로 클릭. 유형 1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그 아래에 소스가 들어가게. 유형 2를 카피해서 한 줄 위에서부터 카피했어요.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유형 1에 해당되는 PT1이 두 군데 더 들어가게 되죠. PT1 유형 1에 해당되는 PT1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PT1 유형 1에만 넣었어요. 그러면 유형 2만 이제 카피해서 나머지 채우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유형 2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유형 2 여기 한 줄 위에서부터 이렇게 복사를 해서 유형 2의 섹션 여기 요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잡히게 이렇게 카피하세요. 네. 컨트롤 C 이걸 카피해가지고 유형 2가 이제 나머지가 다 유형이죠. 유형 2 있는 그 주석 있는 옆에다가 찍은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Alt로 여기랑 그래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세 군데죠. 더 추가 세 군데 붙여넣기 하시면 유형 2에 해당되는 애들은 안에 CBX가 3개 들어간 FBX 박스 밑에 있는 CBX가 적용된 박스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아주 탄탄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체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부 박스의 특징을 분류했다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고요. 대표적인 클래스 사용의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컨비네이션에서 클래스를 컨비네이션하면 새로운 특징의 박스가 생기는 거죠. 이거 프로그래밍에서도 똑같아. 네. 모듈을 합치면 새로운 기능의 어떤 그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요렇게. 네, 지금 제가 요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한 부분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오늘
참여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좀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꼭 보시라고. 네.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CSS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잡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만 다 잡았어요. 구조만. 상단부터. 네. 그래서 기본 구조를 잡았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CSS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갖고 들어와야 되겠죠. 네, 여기 CSS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CSS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파일을 갖고 들어와서 CSS를 잡아보도록 하죠. 자, CSS 폴더에는 코어와 리셋만 있습니다. 코어와 리셋만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더 만들어야 되냐면 서브 페이지에서도 상단 하단 모듈에 대한 변경은 다 똑같거든요.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이 똑같아요. 이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코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공통 CSS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common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새 파일 common common.css 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ommon.css를 하나 만들었어요. common. 이게 필요하다 이거지. common.css. common.css 상단에다가 add charset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utf-8 여기 반드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설명 common.css 보그 pj 공통 디자인 css 공통 디자인 네. 공통 디자인 css 그래서 여기에다가 common.css하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이거는 뭘 뜻한다고? 이거는 상단 하단 모듈 상단 영역 하단 영역 이 공통으로 계속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 디자인 CSS라고 하는 게 커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공통 디자인이지 구체적인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고 공통 클래스 이런 걸 뽑아내는 건 코어라고 내가 분리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파일명이 뜻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으셔야 돼요. 웹폰트나 공용 클래스를 코어에다 넣는 거죠. 코어. 이거는 가시는 회사마다 이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팀장님들이 이런 분류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이름을 따로 지어서 따로 부를 수 있게 해놓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시면 적응하시면 돼요. 이름은. common.css 바로 내일 모레 취직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갑자기 파티션 안에 앉아있게 된다니까. 나도 실업자였다가 다음날 갑자기 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타이핑 막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준비하고 계셔야죠. 자, 상단 영역, 하단 영역. 이건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오케이. 그러면 메인 페이지에서만 쓰이는 CSS는 main.css라고 이름 짓고 걔가 이 셋을 묶어서 한꺼번에 갖고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CSS 오른쪽 버튼 새 파일을 또 만듭니다. main.css를 만들어줍니다. main.css 네, main.css를 하나 더 만드십니다. main.css 이거는 첫 페이지를 저는 그냥 메인 페이지라고 한 거고요. 물론 인덱스 페이지긴 하지만 index.css라고 잘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프로젝트 경험상. 메인 페이지라고 그냥 얘기했던 것 같고요. 여기 뭐 at charset은 당연히 utf8이라고 넣어주시고요. utf-8 이거는 2x2 문자까지 다 잘 나오게 하는 표준 인코딩 포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설명 한번 써주겠습니다. 보그 pj 메인 페이지 CSS.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 CSS는 메인에서만 쓰이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죠. main.css. 내가 이거 저기 기호가 나오면 헷갈릴까 봐 뺐었구나.
지금 기호를 보면서 생각이 났어. 이게 닷하고 되게 비슷하잖아. 생긴 게. 기호가. 그지? 그래서 점 찍은 거랑 좀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보기에서 뺐던 것 같아, 이걸. 공백 렌더링. 빼면은 안 나와요, 공백 렌더링. 헷갈릴 것 같으면 빼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만 키면 되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 합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파일 합치기. 네. 공통 CSS, 외부, 공통 외부 CSS. 합치기를 여기서 해줍니다. add, 그죠? import. 여기다가 현재 위치에서 같은 애들이니까 현재 위치에서 같은 애들이죠. 처음에는 reset 코어 common 이렇게 볼게요. reset 두 개 더 하시고 코어 common reset 코어 common을 합치기로 불러들이시면 네, CSS는 바깥쪽 파일에서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네, HTML에다 직접 삽입하여 작동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 파일을 따로 임포트를 링크를 시켜버리면 그만큼 리소스가 오래 낭비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합치는 방식을 씁니다.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자, 그래서 import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면 되겠네. 네, 자,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메인 영역은 여기서 들어갈 거고 커먼을 한번 볼까? 커먼부터 한번 볼게요. 상단부터 일단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 1, 2로 나눠서 보면 되겠네. 1번 상단 영역. 그지? 별 좀, 별 좀 그려. 별. 눈에 띄게. 별. 이거 카피해. Alt, Shift 방향키. 2번 하단 영역. 여기는 1, 2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기는 두 개밖에 안 만드니까. 공통. 상단, 하단.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잖아. 네. 상단, 상단에, 음, 여기 내부에 이제 뭐지, 인박스, 이제 공통 박스를 먼저 한번 좀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통 박스. 그리고 여기 main.css, main.css가 있고 common.css가 있고 그런데 core.css는 공통 CSS의 중앙 속박스부터 만들어줘야 되겠다. 가장 먼저. 중앙 속박스부터 만들어줄게요. 여기 core.css 열어놓으셨어요? 네, core.css에 들어가신 다음에 공사 중 표시는 잠깐 레이아웃을 여기 표시를 좀 풀어주시고요. 1픽셀 대시드 그레이라고 최소화해서 화면에 표시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통 클래스에서 중앙 속박스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2-1 이렇게 보내볼까? 공통 2번 공통 클래스 여기에 중앙 속박스. 중앙 속박스를 만드는 건 IBX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IBX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었죠 우리가? 맥스 위드스죠. 맥스 위드스 1300 픽셀보다 작아지면 마형으로 처리를 해준다. 요거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중앙 속박스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죠? 네. 이미 우리가 중앙 속박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내가 여기 중앙 속박수부터 했지? 여기다가 타이틀은 달아놔야겠다. 2-2 듀얼 유지 박스. RBX. RBX에는 그 밀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밀어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 근데 잠깐만,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은 그 높이 값을 다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게요. 높이 값을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고. 네, 요거를 지금 처음부터 만들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비료지 박스가 그 다음 나올 준비를 하고만 두시고요. 지금은 중앙 요거만 해놓으시고 상단 하단 높이 값이 정해져 있는 애부터 한번 해볼게요. 상단 하단 높이 값이 정해져 있는 애부터. 자, 그러면은 상단과 하단 부분의 높이 값이 어떻게 측정이 되죠? 여기 사이트 가서 측정해도 되는데? 206? 근데 우리가 예전에 잴 때도 206이었나? 제가 그 전에 재놓은 게 206 맞네요. 높이값. 206이에요. 근데 얘가 항상 206을 유지하냐? 이렇게 줄다가 만약에 메뉴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 박스를 밀고 나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206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면 돼요? 하이. 그걸 하면 되죠? 하이. 다 알아. 미나이트 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상단 부분 커먼의 상단 영역에 그죠? 여기다가 직접 선택을 해줘요. 속박스가 점 탑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민 하이트 206 요거를 먼저 주시라고요. 민 하이트 206. 네, 그럼 이제 하단 영역도 있겠지? 하단으로 내려가서 높이 값 한번 재볼까? 하단 영역은 286. 예전하고 변함이 없는지 여기도 한번 숫자를 가서 보면 285, 286. 뭐 286 맞는 것 같아요. 네, 286. 자, 그래서 286 씁니다. 286 하단 영역은 점 info 민 하이트 286. 얘도 이렇게 좁아지면 늘어나요. 네, 하단도 이렇게 좁아지면 컨텐츠가 밑으로 밀리면서. 그래서 최소 높이로 세팅을 딱 해놓는 것이 기본이 되겠죠. 최소 이 정도를 확보해라. 자, 요것만 했을 때 일단 화면에 뭔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단 하단에 크기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인덱스 페이지를 아까 띄워놨구나 이거. 잠깐만. 안 띄워놓으신 분은 띄우시고 연결을 한번 끊어놨나? 연결을 한번 끊어놨나? 안 집어넣나? 안 집어넣구나. 네,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어. 여기다가 메인 CSS 여기 HTML 상단 메인 CSS를 집어넣습니다. 링크 아리엘 스타일 시티 점 슬래시 CSS 밑에는 메인 점 CSS만 갖고 들어오면 다 들어온. 이걸 집어넣으시면 이제 적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띄우신 분은 Alt로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아하! 뭔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여기 너무 크게 돼 있어가지고 컨트롤 0. 이거지? 상단, 하단. 이게 상단, 하단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단, 헤더, 탑, 하단, div info, div 샵 탑, 샵 info. 안에 있는 애는 점 탑, 점 info. IBX가 그대로 적용돼서 가운데 왔다. 1300에 206, 하단 박스는 1300에 286. 두 개가 나오고 있으면 지금 두 개가 일단 뭔가 생성이 된 거죠. 네.
생성됐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영역 박스가 쭉 나오시면 되는데 일단은 말이지 지금 높이 값을 밀고 나오는 애가 누가 되면 속박스여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높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데가 누군지 따져볼게요. 메인은 전체를 싸고 있는 애니까 오케이 지나가고 섹션 있는 데서 높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픽셀로 높이를 만든다고 치면 여러분들 사이트들도 지금 자기 거 만드실 때 비율 유지가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애는 그냥 픽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높이 값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는 게 중요한데 속에 있는 애가 밀고 나가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안에 있는 애가 겉에 있는 박스 오토로 되어 있는 높이 값을 밀어주면서 열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높이를 겉에 주면 생기는 문제. 안에 있는 애들한테 겉박스에 맞추라고 퍼센트를 다 줘야 돼. 되게 불편하죠. 안에 있는 애가 커져서 늘어나면 겉에 있는 박스는 자연스럽게 커지거든. 그러니까 안쪽에다 주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내부에다 주는. 그런데 또 CBX에다가 주게 되면은 얘가 늘어나긴 하는데 CBX에다 주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박스를 만들 때 자동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적절한 애를 찾다 보니까 얘가 적절한 애고요. 비율 유지도 얘가 할 거다. 그러니까 PT1 얘가 높이를 가지면 되고요. PT2가 높이 값을 가지면 돼요. 지금 비율 유지를 제외한 PT1과 PT2를 가지고 두 가지 스타일의 높이 값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높이 값을 그냥 PT1과 PT2로 일단 줘볼게요. 그러면 팍 하고 생긴다고요, 일단. 팍하니 생기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이 값을 지정해본다. 얘는 그냥 높이 하이트로 그냥 지정을 할게요. 이제 어차피 그거를 제거할 거니까. 자, 그럼 갑니다. 어디로 가나? 공통 클래스. 그럼 PT까지 가려면 몇 개를 가야 돼? IBX, IBX 2, 3. 이게 3이었구나. 4, 5. 여기네. 5. 2-5. 2-5. 무슨 박스라고? 파티션 박스. 유형별 박스. 그래서 PT, 잠깐만. 한개 속박스형을 .pt1이라고 제가 한 거고요. 그죠? 한개 속박스형. 세 개 속박스형을 속박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컨텐츠 박스. 한 개 컨텐츠 박스형, 세 개 컨텐츠 박스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는 거야. 컨텐츠 박스형. 요거는 PT2. 유형이 두 개니까 PT2라고 한 거지. 3라고 하지 않고. 네, 개수로 얘기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하이트 값을 제가 지정을 하면 한꺼번에 다 먹겠지. PT1하면 PT2로 다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보내버리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줘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여기 뭐라고 했어? PT2는 650이고요. 724고요. 하나짜리는 724, 650. 724, 650. 724, 네. 얘는 650. 요렇게. 724에 650으로 일단은 박스가 보이게 해봐요. 지금은 비율 유지를 아직 넣을 시기는 아니야. 자, 한꺼번에 치고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치고 나왔나요, 모두가? 한꺼번에 치고 나온 걸 확인해 봅니다. 이제 PT1, 2를 넣기만 했는데, 오, 나온 것 같아. 자, 섹션. 첫 번째, 두 번째, 650, 724, 650, 724,
650, 650 하단. 딱 나왔지? 나온 거야, 이제. 나왔어. 네. 전부 다 나왔죠? 지금 여기 직접 선택으로 쭉 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찍어 보시면 지금 여기 어떤 애들이 여기에 세팅이 됐는지 PT1, 2, 1, 2, 1, 2, 2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먹힌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이제 CBX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CBX가 만져져야 되는데 CBX가 안 만져져요. 왠지 아세요? CBX가 이 안에 있거든요. RBX in? 일단 RBX in을 꽉 채우게 해야 되겠네. RBX in. RBX in 이 내부 박스를 따라가게끔 일단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내부 박스를 조금 셋업을 해놓을게요. 네, 여기 CSS 가셔가지고 2- 여기죠. 비율 유지 박스가 부모 자격이 일단 있어야 돼요. 얘는 부모 자격을 먼저 줄게요. 부모 자격. 기본 부모 자격. 부모 자격. 부모 자격 필수. 왜냐하면 속박스, RBX인 때문에. 비율 유지 속박스 때문에. 요 얘기를 굳이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렐러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얘가 포지션이 다른 거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덮어쓰기가 될지언정 기본적으로 RBX는 렐러티브를 갖고 있게끔 해줍니다. 속박스가 앱솔루트라서 그래요. 그래서 2-3이 뭐예요? RBX 인이에요. 2-3 아직 비율 설정은 패딩 탑을 안 줘서 아무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비율 유지 속박스 점 RBX 이름이 똑같잖아. RBX가 in. 그래서 레이쇼 박스에 있는 박스 in 레이쇼 박스라는 걸 줄여서 RBX in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줘요. for absolute T0 L0 B0 R0 사방으로 땡기는 사방으로 당겨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방 끝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모가 누구라고? 부모는 RBX가 무조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패딩 탑을 밀었을 때 밀리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제가요. 비율을 만들 때는 패딩 탑으로 퍼센트를 밀어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직 제가 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고 속박스만 일단 만들어줬어요. 그 RBX 인이 만져지는지 가서 한번 보세요. RBX 인이 만져지는지 가서 확인해 봅니다. 여기 직접 선택 해볼게요, 다시. 만져지잖아. 여기 만져진다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div.rbx in이 딱 처음에 손 대자마자 만져지는 게 걔가 확장이 돼 있어서 내려가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도 툭 선택되는 게 전부 다 rbx in. fbx까지 들어간 애는 그 파티션 3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한 거예요. 저거는. 네. 오케이. 그럼 내려가면 다 rbx in이 지금 확장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얘가 이 박스를 맞춰준 겁니다. 이 박스 크기가 설정된 거에 맞춘 거예요. 지금 몸을 탁. 지금 여기 안에 이제 들어오게끔 한 거고요. 이제 파티션 박스를 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하나짜리 박스는 상관이 없는데 FBX를 먼저 살려볼게요. 그 다음이 FBX예요. FBX, 플렉스 박스. 자, 플렉스 디스플레이 박스를 만들어 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2-4를 그 밑에다가 전개해 봅니다. 사이사이를 좀 떨어뜨려야 되겠다. 붙어있다. 2-4. 2-4.
flexbox 점 fbx. 네,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디스플레이가 플렉스면 돼요. df,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fbx라는 그 밑에 있는 애가 등분할이 되게끔 여기 공통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플렉스 하위 점 cbx는 모두 등분할 박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점 fbx 하위에 있는 cbx는 모두 fx1 해가지고 등분할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등분할 박스. 등분할 설정. 1대 1대 1. 전부 다 똑같이 설정되는 거. 등분할 설정을 딱 해줘요. f 플렉스 1. 그러면 이걸 쓰는 순간 cbx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cbx는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높이값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cbx가 갑자기 플렉스를 주면 장점이 하이트를 주지 않아도 부모를 채운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야, 이거 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플렉스예요. 플렉스를 이렇게 간단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서 보세요. 플렉스가 어떻게 살아나 있는지. 여기 3분할 돼 있는 데가 눈에 띄잖아요. 3분할 돼 있는 데를 딱 보시면 CBX가 살아나 있어요. 이렇게. 하이트 값 100% 주지 않았는데도 살아나 있어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짜리는 지금 아직 안 살아나 있고요. FBX만 지금 등분할로 살아나 있어요. 보이시죠? 살아났어. 오케이. 오, 살아났어. 살아났어. 등분할 살아났어.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주의사항은 뭐라고? 이렇게 줬는데 등분할 설정을 했는데 하이트 값을 100%를 안 줘도 높이를 채운다. 100%안 줘도 자동으로 부모를 채운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이트를 줄 필요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거. 그런데 안 먹는다고? 어딘가 체계가 좀 안 맞아 떨어지면 안 맞을 수 있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 거예요. 오늘은 뭐까지만 하고 끝날 거냐면 잘 안 되신 분 제가 봐드릴게요 따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분밖에 안 남았어요. 4, 5분.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하나짜리 박스 세팅 해줘야 되거든요. FB, 플렉스 박스가 아닌 박스도 우리가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렉스 박스가 아닌 애는 PT2에 있는 CBX죠. PT2에 있는 CBX. 그거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PT2에 있는 CBX가 높이 값을 강제로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CBX, CBX가 어디 있지? 이거 CBX 뭐 잡는다고 하지 않았어? CBX가 6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5, 2-6을 여기 밑에다가 2-6. 2-6 CBX 공통이다. 이거 컨텐츠 박스입니다. 이게 컨텐츠 박스. 컨텐츠 박스 점 CBX. 네, 컨텐츠 박스는 CBX입니다. 근데 이제 CBX에다가 공통으로 줘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이제 패딩 같은 거 줄 때 박스가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뭘 줄 거냐면 크기 유지 박스 설정을 해줘요. 크기 유지, 즉 보도 패딩 포함. DXB. 그리고 보더를 여기다가 패딩을 주시면 패딩을 15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 PBX 자체는 패딩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패딩을 포함하니까 박스가 커지지 않아요. 컨텐츠 박스. 보더 박스를 주시면 컨텐츠 박스는 늘어나는 박스고.
컨텐츠 박스 기본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 값 설정은 누구한테만 한다? .pt1일 경우에 하위 cbx만 높이 값 100% 설정. 얘는 플렉스 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정을 굳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씁니다. 어떻게 쓴다? 써보세요. .pt1 밑에 있는 .cbx만 하이트를 100%를 주시면 얘가 박스가 자동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오늘 잡은 박스는요, 이렇게까지만 잡으시면은 이제 CBX가 전부 CBX가 만져져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CBX가 패딩 이렇게 색깔도 표현되어 있죠. 패딩 색깔까지 넣은 거야. 이 박스가 네, 전부 다 첫 번째는 이제 별도의 영역이니까 빼고 여기서부터 컨텐츠 영역에 하나, 셋, 하나 다 CBX가 만져져야 돼. 셋, 하나, 셋, 셋, 끝. 그죠? 그래서 전체 레이아웃이 큰 구조에서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군더더기 없이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비율 유지 설정해 주는 거예요. 비율 유지는 이제 넣으면 되는 건데 비율 유지는 이 다음 스텝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업데이트를 하시면 성공입니다. 마무리입니다.